소조기 마지막 날인 오늘 기상 악화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몰한 세월호의 격실 칸막이가 휘어져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일부터 유속의 흐름이 느린 소조기였습니다. 근데 그 7일부터 소조기였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수중 작업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우선 현재 지금 풍랑주의보가 내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파고가 높으면 한 2, 3m 이렇게 높으면은 네. 그 실종자들을 이제 함께 올라온 다이버들이 네. 수면에 올라왔을 때 스테이지에 올라오는 위치랄까 또 다이빙에서 내려갈 때 입수할 때 네. 이런 때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파랑이 영향이 좀 있고요. 네. 나머지 이 뭐 조류나 이런 바람 이런 부분은 16일 첫날과 지금과 동일합니다. 네.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류, 파고, 바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파고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거죠? 예, 현재 상태는 밑에 조류는 지금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현재 네네. 바지에 그 조류 개치기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조류가 얼마라는 건 알고는 있죠. 네네. 네, 그런 상황 하에서 파고가 이런 게 높을 때는 좀 전에 네네.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고가 지금 현재 영향을 줘서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네, 파고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네. 많이 받고 있다. 예. 네. 그렇다면은 그 세월호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격실 칸막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격실이 이제 일반 여객선 같은 경우는 구조가 네. 밑에 갑판 이하에 수면상 이런 데는 세로되어 있지만 네네. 수면상 이에 이제 격실 부분은 네. 부분적으로 세로되어 있기도 하고 네. 알루미늄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마 격실 내부 구조를 이렇게 개조해서 네. 그런 요인들이 이제 재질의 변화가 이렇게 해서 네네. 선체 내부의 구조물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변형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격실 내부에 네. 원래 이제 일본에서 도입했던 배 아닙니까? 네네. 그 격실 사이에 뭐 세멘트 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걸로 돼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바꾸면서 네. 샌드위치 이 패널로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비판넬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판넬 재질을 쓰게 되면은 네. 그 재질 자체가 불을 놨을 때 내화성 그 판넬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네네. 그걸 압축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압축된 그 재질이 네. 이제 물을 많이 먹으니까 팽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이제 통로나 천장이나 객백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텐데 네네. 거기 이제 물을 충분히 먹고 되면은 네. 거기 이제 부풀리죠. 팽창을 네. 하니까 압축돼 네. 있던 것이 네네. 물을 먹으면은 네. 거기 이제 외부에 이제 객백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키고 필요해서는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대단히 네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다이버가 입수하기 전에 네. 충분한 교육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게 뭐 툭 떨어진다든가 네. 그러면 다이버라고 누가 건들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패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음에 할 때는 교육도 좀 시켜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을 좀 막거나 아니면 좀 지금 계속 그 수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형을 막거나 아니면 좀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비판넬의 구조물 변화시킨 요 부분을 막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현재 이 시점에. 네. 단지 이제 예방하는 방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반드시 그 격실에 입수하기 전에 네. 마스터 다이버나 슈퍼바이저들이 그런 예상치 못한 것까지 추가적으로 네.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라. 네. 또
다이버가 2인해서 그 바디 시스템 뭐 2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격실을 구부린 생명줄을 잡아줘야 되고, 네. 한 사람은 그 앞으로 멀리 나가서 탐색을 하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서로 이제 두 사람끼리는 그 갑판에서는 통신을 다 합니다, 말로. 네. 이제 어떻게 한다 말을 하고, 그 말을 또 이쪽 다이버끼리 이제 또 말이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말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런 일이 서로 충격이 받지 않도록 해서 안전상을 서로 네네. 이야기를 해줄 사항입니다. 네. 그 방법밖에 그런-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형이 되는 거를 막기는 어렵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개조 과정에서 샌드위치 패널이 쓰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샌드위치 패널이 아니라 시멘트 보드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개조가 되면서 샌드위치 패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샌드위치 패널이 원래 일반적으로 그 선박에 쓰이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배는 저도 그 배 함장을 해본 사람이라 네. 그런 그 객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질로 이중백으로 합니다. 네. 그런 거는 하는 것은 절차상이기 때문에 별 그 이야기가 안 되는데 네. 그 재질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은 네. 어느 부분에서 이게 재질에 쓸 수 있는 누군가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을 해 주셔야죠. 네. 그런 경우이지 네. 또 일반적으로 뭐 우리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벽돌을 그 객백에 재료를 넣는지 네네. 광원백을 넣든지 내화백을 넣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설정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네. 누군가가 그 검사를 해줄 네. 이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게 쓰인 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구조 작업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그 유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류 부위라는 걸 설치를 했다는데 일단 그 표류 부위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표류 부위는 이제 아마 그 TF 이제 유실 방지 TF 팀들이 네. 참 아이디어를 재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거 보고 참 열심히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옛날 시프루엔소 구조작전 하면서 네. 저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유실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네. 결국 못 찾았는데 며칠 후에 여수 앞바다의 실종자가 통영에서 신고에 의해서 식별이 됐습니다. 네. 그 수백 킬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종자는 네. 근처에 만약에 있다 하면 근처에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멀리 있는 것까지는 근처에 있는 거는 2중, 3중으로 하시고 네. 세월호 주변에 네. 하시고 일단 왜냐하면 일단 유실됐다고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 쪽에서 다른 유지에서 식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유실 가능성이 입증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재차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2중, 3중으로 대비책도 만드시고 네. 이렇게 외부를 하는데 조금 전에 포류 부위도 그런 의미에서 그 방향을 탐색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좀 더 여러 가지 활용을 하셔서 네.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으면 더 해서 과연 멀리 가까이 유실됐다 하면 조류가 센 곳이라 가까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멀리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표류 부위가 마네킹을 활용한 거죠. 그 네. 실종자들과 무게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실제로 유실됐다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실종자들이 말이죠. 지금이 날짜가 오늘 25일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라이프 자켓가 입고 있을 때는 네. 몸의 무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축 늘어났기 때문에 축 네. 무거워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떠 있을지 네. 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라이프 자켓을 입고 계신 분은 그래도 식별하기 용이합니다. 떠 있을 네. 부분인데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해저에 있습니다. 해저에 있기 때문에 네. 해저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수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류 부위 외에도 다른 방법도 또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8일 밤에 수습한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보면 그 선수 부분에 5층 격실에서 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5층이라고 하면 이게 꼭대기층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쓰는 곳이 아니라 선원들이 쓰는 곳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학생들이 그 5층까지 탈출을 위해서 올라갔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좀 보시나요? 그 부분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그 어린 학생들이 네. 이제 배가 기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가려다 보니까 5층입니다. 5층까지.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선원실이든 아니든 간에 네. 탈출을 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물이 올라오는 속도보다도 탈출한 경사도가 늦었기 때문에 네. 그 거위를 못 넘기는 그 안타까운 그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네. 이거는 누구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5층까지 이제 탈출을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긴데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 구조 작업 좀 더 신속하게 했다면 이렇게 더 많은 인원들을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참 10시 17분까지 네. SNS 문자 메시지가 나올 정도였고 네. 그 앞에 9시 48분에 마지막 60도 기운다서 배가 기운다 하면서 선장이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사이에 그 탈출했던 그 장면입니다. 네네. 그래서 속 지금 안타깝기도 하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예. 참. 그렇게 그 더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그 희생자들이 5층에서 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그 고비를 못 넘긴 것이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2차 수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수색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선체만 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유실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앞으로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수색구역이 이제 111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파도나 이렇게 기상은 앞으로도 이런 사이클을 탑니다. 그리고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숙련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네. 또 많이 익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처음보다 많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그 생명줄이 다이바를 연결한 생명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두 명이 이렇게 이제 문 바깥에 이제 입구 쪽에는 그 생명줄을 꼬이지 않도록 컨트롤해 주고 네네. 한 사람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생명줄에 더 이상의 깊이 들어갈 경우에 네. 속에 깊숙이 들어갈 때는 네. 또 그런 경우는 또 부두에 또 스테인바이 타입에서 세 명씩 이렇게 가야 될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에 다이빙 닥터들은 이제 그 더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에 실종자들이 이제 그 어느 침실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네네. 이제 그 넘어지면서 이 자기 위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분산된 지역으로 많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이제 어디서 그 넓은 그 배선실 내부를 어떻게 다 커버를 다 해서 찾을 것인가 네.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네. 현실적으로. 네. 이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는 그 실종자 가족의 그 준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를 수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선 이런 경우는 다이버한테 특히 위험한 거는 스쿠바 장비를 쓰고 있는 해경가 또는 그 UDT 네네. 다이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요. 그렇죠. 예, 요거는 작업실하고 또 상상할 때 위험해.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2에. 네. 그래서 1인용 감압 챔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네네. 뜻이냐면 네. 잠수병이 챔버에서 치료가 안 되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네. 비행기를 타고 급속하려면은 네. 잠수병은 또 고공에 올라오면 더 위험합니다. 네. 그럼 그걸 하려면 몸 안의 기체를 다시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1인용 감압 챔버에 네네. 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헬기에 실어서 이동해서 병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현장에서 준비하셔서 네네. 1인용 참보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면서 그 실종자의 가족을 대표하신 이종길 씨 그 라디오 네네.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 실종자 가족분들의 그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 예고상 제가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제발 브리핑을 좀 상세히 해달라 네네. 하는 이야기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이버들이 진짜 자기들도 염려된다, 네. 걱정한다. 네. 그래 다이버들을 위해서 의사들 좀 배치 좀 해달라 네네. 하는 것도 이야기인데 그거를 브리핑에 좀 포함시켜달라 네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종자 구족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다. 네. 그런데 현재 지 컨트롤 타워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뭐를 할 것이냐, 네. 인양을 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을 인양 표현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떨 것이 궁금한데 네네. 그거를 설명해달라 네네. 하는 그분의 그 라디오 인터뷰 소리를 네네. 제가 전철에서 들으면서 네네. 아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정말 컨트롤 타워에서 이해하시고 네네. 네네. 진심을 마음을 열고 네. 마음을 열고 차기 수색 계획, 차기 네. 세월에 대한 해난 구조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다가 의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수색 작업을 할 때 그런 잠수사들, 잠수 요원들의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색 범위, 수색 지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더 잘 알죠. 제가 네. 이제 가끔 이제 그 통화도 하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현재에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3층, 4층, 5층까지 이렇게 이제 수색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공공구역 아직 시색하는 부분 또 이제 또 했더라도 초기에 급하게 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일단은 이 재수색을 하더라도 네네. 일자리로 수색해서 없는 부분이 확실히 되는 거는 딱히 표시를 해서 전체가 이제 얼마 정도 됐다. 또 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 요 부분이다 하는 걸로 해서 실종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서 네. 어느 정도까지 이 참 넓은 공간에 지금 배가 높이가 27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높이를 하면 대충 한 10층 정도의 아파트라고 봐야 되겠죠? 뭐 네. 그러면 네. 그 정도 아파트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그 격실에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생명줄을 끌고 어떻게 갈 것이냐 네. 하는 것도 생각이 됐고 또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 이후 작업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네네. 기상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브리핑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